자, 계속해서 문제 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자, 포소와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팽창비의 정의로 옳은 것은? 자, 팽창비를 나타내주는 그 식을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팽창비라고 하는 게, 자, 무엇이냐? 팽창비라고 하는 거는 그 방출하기 전에 포 수용액 있잖아요. 방출 전. 자, 방출 전에 포 수용액이에요. 포 수용액. 그러니까 포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포 원액과 그 물을 섞어 놓은 거죠. 물. 그죠? 이게 포 수용액인데 방출 전에 포 수용액 분해. 방출 후에 포 최적. 이걸 이제 팽창비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시면은 자, 4번 보세요. 4번. 최종 발생한 포 최적을 원래의 포 수용액 최적. 그러니까 원래의 포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방출하기 전에 원래의 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공식이 있어요. 방출 전에 포 수용액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포 원액의 양을 농도로 나눠주면 뭐가 나와요? 포 수용액의 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포 수용액의 양이 나와버린다고요. 그리고 분자는 똑같아요. 방출 후에 포 최적. 이것도 팽창비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62번. 자, 렉식 창고에 특수 가연물을 저장하는 경우 건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 거리는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좀 함정이 있어요, 함정.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자, 렉식 창고에 특수 가연물을 저장했어요. 근데 레크식 창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레크식 창고 같은 경우에는 수평 거리가 2.5m 이하예요. 그런데 레크식 창고에 특수 가연물을 저장했죠. 이런 경우에는 누가 우선이냐? 특수 가연물이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근데 특수 가연물을 저장한 경우에는 수평 거리 기준이 몇 미터냐? 1.7m 이하예요. 그러니까 레크식 창고지만 여기에 특수 가연물을 저장했기 때문에 얼마라고요? 1.7m 이하가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특수 가연물이 아니다 라고 하면 2.5m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특수 가연물 때문에 1.7m 이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3번. 자, 포소화 설비에서 부상 지붕 구조의 탱크의 상부 포 주입법을 이용한 포 방출구 형태는? 자, 이거죠. 자, 지금 부상 지붕 구조라고 했죠. 부상 지붕 구조. 이게 어떤 탱크냐면은 플로팅 루프 탱크죠. 플로팅 루프 탱크. 이걸 이제 부상 지붕 구조라고 하는데 이 플로팅 루프 탱크에는 그 포 방출구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어떤 포 방출구냐면은 이것은 특형 방출구밖에 없습니다. 방출구밖에. 정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특형.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상 지붕 구조, 즉 플로팅 루프 탱크는 뭐밖에 없다고요? 특형밖에 없다고요. 특형 방출구.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요 4번에 표면화 주입식 방출구는 다른 말로 이거는 3형 방출구라고 해요. 이거 3형 방출구. 이렇게 해서 부상 지붕 구조에는 이거요. 특형 방출구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 64번. 다음은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 설비에 관한 화재 안전 기준이다.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재현 설비가 가동되었을 때 출입구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하여야 한다. 어때요? 이거 맞는 거죠? 110N 이하. 이거 맞고요. 2번. 보충량은 부속실의 수가 20 이하는 한 개층 이상,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층 이상의 보충량으로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다음 3번. 급기구는
급기용 수직 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급기구는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가까운 위치가 아니라 가능한 한 먼 위치에 설치를 해야 맞는 거죠. 예, 답은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다음 65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배관 사용 기준에서 고압식의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알맞은 것은 뭐라고요? 고압식의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알맞은 거 뭐예요? 3번이 되는 거죠.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중 스케줄 얼마? 네, 스케줄 8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4번 스케줄 40 같은 경우에는 뭐냐? 자, 이게 고압식이잖아요. 80은 고압식이죠. 요 40이 저압식입니다. 저압식. 이것도 참고로 같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66번. 간이 소화 용구에서 삽을 상비한 마른 모래 50리터 이상의 것 한 포의 능력 단위는,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건데, 자, 이거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세요. 간이 소화 용구가 마른 모래일 때와 그리고 팽창 질석 또는 팽창 진주암. 자, 두 가지를 좀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이제 마른 모래 같은 경우에는 삽을 상비한 자, 마른 모래, 마른 모래니까 삽을 상비한 몇 리터 이상? 50리터 이상. 예, 50리터 이상의 것 한 포. 예, 이거를 몇 단위로 본다고 했어요? 이것을 0.5 단위로 보는 거죠. 0.5 단위. 그리고 이제 팽창 질석이나 팽창 진주암 같은 경우는 삽을 상비한 몇 리터? 80리터. 예, 80리터 이상의 것 한 포. 이것을 몇 단위로 본다고요? 이것 또한 몇 단위? 0.5 단위로 본다고 했죠. 0.5 단위.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1번 0.5가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67번. 완강기의 속도 조절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잘못된 것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1번.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당연한 거죠.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요. 2번.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겠죠. 그 열에 의해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고요. 3번. 모래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견고한 커버로 덮어줘야 한다. 그죠? 모래가 들어가게 돼버리면 내려올 때 멈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견고한 커버로 덮어줘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평상시에는 분해, 청소 등을 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자, 평상시에 분해 및 청소를 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데는 큰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다음 68번. 분말 소화 설비 가압용 가스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에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몇 g의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압용 가스인지 추가압용 가스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가압용 그리고 추가압용.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그 배관 청소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그 양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가압용이나 추가압용이나 똑같아요. 이산화탄소는. 똑같이 소화약제 1kg에 대해서 몇 그램? 20g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20g이 정답이 되는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아니지만 질소가스입니다. 질소. 자, 질소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압용과 추가압용일 때 그때 양이 달라요. 그래서 요 가압용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스는 그 소화약제 1kg당 바로 40리터 이상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압용 가스인 경우에는 이게 질소가스 똑같아요. 질소가스는 1kg당 10리터 이상이 되는 거죠.
10리터 이상. 그런데 배관 청소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가압용이나 추가압용이나 똑같아요. 1kg당 몇 그램 이상? 20g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69번. 자, 다음 괄호 안에 맞는 숫자와 용어는? 자, 내용 보세요. 국소 방출 방식의 고정포 방출구는 방호 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해당 방호 대상물의 높이의 자, 몇 배의 거리를 몇 배? 바로 3배죠. 3배. 3배. 자, 3배의 거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무엇이라 한다? 바로 방호 면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방호 대상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방호 대상물의 높이, 자, 높이를 h라고 할게요. h. 그러니까 방호 대상물의 높이의 몇 배의 거리? 3배의 거리. 그럼 3배의 거리니까 얼마예요? 3h가 되는 거죠. 3h.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방호 대상물로부터 몇 미터? 얼마? 거리가 3h만큼 이렇게 3h만큼 떨어졌을 때 그때 이 해당하는 이 면적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방호 면적이라고 한다고요. 방호 면적. 그래서 여기는 3배, 여기는 방호 면적이 들어가면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번. 다음 70번. 분말 소화약제 저장 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정 압력으로 되었을 때 정압 작동 장치에 의해 개방되는 밸브는 어떤 밸브예요? 바로 주 밸브죠. 주 밸브. 그래서 저장 용기의 내부 압력이 자, 설정 압력으로 되었을 때 그 주 밸브를 어떻게 돼요? 주 밸브를 개방시켜주는 뭘 설치한다? 정압 작동 장치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방되는 밸브는 바로 주 밸브가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다음 71번. 물 분무 소화 설비 수원의 저수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1번. 컨베이어 벨트 등에 있어서는 벨트 부분의 바닥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어때요? 10리터. 맞는 거죠? 컨베이어 벨트 분당 10리터 맞고요. 2번. 특수 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그래서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분당 10리터 맞습니다. 3번. 차고에 있어서는 그 바닥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2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그렇죠? 차고도 마찬가지로 분당 20리터 맞고요. 4번. 절연유 봉입 변압기에 있어서는 그 바닥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3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틀렸습니다. 분당 30리터가 아니죠. 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분당 10리터 이상입니다. 10리터. 그래서 옳지 않은 것 4번입니다. 4번. 자, 다음 72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저장 용기 중 고압식 용기는 최소 몇 메가파스칼 이상의 내압 시험 압력에 견디어야 하는가? 자, 지금 뭐예요? 용기가 고압식 용기라고 했죠? 고압식. 그래서 고압식 용기 같은 경우에는 몇 메가파스칼? 바로 2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내압 시험 압력에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25메가파스칼 이상 이게 뭐라고요? 고압식 용기고요. 그리고 참고로 요 3.5메가파스칼은 저압식 용기, 저압식 용기일 경우에 바로 압력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25메가파스칼이 고압식 용기가 되는 거죠. 정답 3번. 다음 73번.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에는 상하 좌우 몇 미터 간격으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뭐라고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에는 상하 좌우, 사방으로 상하 좌우 몇 미터 간격으로? 바로 2.5미터 간격으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간격이 2.5미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디에 설치할 수 있어요? 바로 중앙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2.5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다음 74번.
미분무 소화 설비 용어의 정의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미분무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미분무란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 설계 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 입자 중 99%의 누적 최적 분포가 몇 마이크로미터 이하다? 400이죠. 40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무되고 몇 급 화재? A급, B급, C급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미분무의 정의. 다음 75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자, 보세요.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 배관은 구경 몇 밀리미터 이상? 바로 100mm 이상이죠. 주 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그리고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몇 밀리미터 이상이다? 65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억에는 100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니은에는 65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다음 76번. 한 개 층의 거실 면적이 400제곱미터이고 복도 면적이 300제곱미터인 소방 대상물에 제연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제연 구역은 최소 몇 개인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제연 구역의 그 설치 기준에서 이 거실과 복도 또는 거실과 통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호 제연 구역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상호 제연 구역 해야 돼요. 거실과 복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하나의 제연 구역의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하다? 1000제곱미터 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실이 하나의 제한 구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복도가 하나의 제한 구역이 되는 거예요. 왜? 서로 상호 제한 구역 해야 되기 때문에. 복도와 거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제한 구역은 최소 몇 개다? 2개다. 거실 하나, 복도 하나. 이렇게 해서 최소 2개의 제한 구역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2번. 자, 다음 77번. 자, 표준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강도 특성에 의한 분류 중에서 조기 반응에 따른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응 시간 지수로 적합한 기준은? 자, 이거 보세요. RTI. 자, RTI 그 기준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데, 자, 3가지로 암기를 할 수가 있어요. 3가지. 조기 반응. 그죠? 조기 반응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 반응. 특수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반응이 있습니다. 그때 이 반응에 따라서 어떤 값이 정해지냐면 RTI 값, 반응 시간 지수의 값이 정해져요. 그래서 조기 반응 같은 경우에는 RTI의 값이 얼마냐? 50 이하입니다. 50 이하. 50 이하면은 조기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RTI가 50을 초과하고 80 이하인 경우 있죠? 이게 이제 특수 반응이에요. 특수 반응. 그리고 이제 표준 반응은 80 초과 그리고 350 이하인 경우 이거를 표준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지금 조기 반응을 물어봤으니까 RTI 값은 50 이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78번.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단, 집회장, 관람장, 백화점, 도매시장, 소매시장,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라고 했네요. 자, 내용을 보시면, 자,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 소화전을 설치한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몇 층이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몇 층? 4층. 자, 몇 층 이하라고요? 바로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제곱미터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지상층에는 뭐 할 수 있다? 방수구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는 4, 그리고 니은에는 6,00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자, 다음 79번.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습식 설비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기준은? 자, 보세요.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습식 설비로 해야 되는 기준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어떤 경우냐면 그 건축물의 높이가 자, 몇 미터 이상이냐면 31m 이상인 경우. 그리고 층수가 건축물의 층수가
몇 층 이상? 11층 이상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반드시 습식 설비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에 있죠? 건축물의 높이가 31m 이상인 것.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0번.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배수 설비 중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 몇 미터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등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뭐예요? 자,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서 소화할 수 있도록 몇 미터마다? 바로 40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등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죠? 40m 이하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문제 8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